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요, 김누리 교수님이시고요. 양력을 살펴보면요, 김누리는 대한민국의 학자, 교수이다. 전문 분야는 독일 문학사 궤관, 독일 소설의 이해, 독일의 정치와 사회로 중앙대학교 독일어문학 전공 교수이며 한독 문화연구소 소장이시며 브레멘대 독일 문화연구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드릴 내용은 경쟁의 덫에 걸린 한국 교육이라는 파트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 이제 큰 테마가 나와요. 인권 감수성과 소비 감수성의 부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인권 감수성이라는 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간 존엄성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 감수성의 부재. 우리는 너무 대량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그러니까 소비를 통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독일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랑은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행복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성에 대한 죄책감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에 대해서 쉬쉬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자기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어떤 부정이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 된다는 부분이죠. 자신을 감춘 어떤 페르소나적인 어떤 삶의 자세들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원샷 사회와 텐샷 사회인데요. 그러니까 원샷 사회라는 것은 한 번의 기회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실패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사장되고 매몰되는 이런 사회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텐샷 사회라고 해서 계속적인 기회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계속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자기 착취와 소외에 병들어 가다라는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요, 수단에 잡아먹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이런 부분보다도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빨리 거짓말이든 지름길이든 올바른 길이 아니든 무조건 결과에만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단단한 성의 장벽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하나 첨부를 했는데요. 남성의 어떤 권위가 여성의 권위보다 확실히 높다는 거를 저는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기성세대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느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남녀간의 불평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유교 정신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저희 나라의 어떤 남녀 불평등에 대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건전한 토의와 어떤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발전, 수정 보완이 된다면 점점 이런 부분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건 또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나오는 게 시대착오적인 헬 조선의 자화상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큰 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만 뛰어내린다, 그러니까 자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례없는 불평등 사회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큰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는 저희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어떤 인구나 나라 크기, 국토 면적 대비해서 굉장히 큰 순위에 차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각박한 삶으로 인해서 자꾸만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부분이고요. 유례없는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가는 속도라든가 그 어떤 격차가 너무나 빠르고 너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깨달은 점은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의 스스로의 자각과 저항을 통한 해방을 위한 노력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불만적인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스스로 자각을 하고 저항을 하고 그것을 통한 해방을 위한 노력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이고요. 이 노력이 모여서 결국은 큰 물줄기를 바꾸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적용할 점으로 제가 살펴본 거는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소비 지향적인 삶에서 생태 환경 윤리적인 관점의 삶으로, 또 이제 민주적 가정의 삶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국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점 넓혀져 가는 거라는 개념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소비 지향적인 삶에서 소비를 통한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생태 환경적 자연 어떤 친화적인 관점에서 또 소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적용할 점이요, 독서 후에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이 자각, 저항, 해방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닌가라는 어떤 깨달음과 함께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할 점으로는요, 그래도 한국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극기 그림으로 제가 이제 사진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대체한 이유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어야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